네. 네. 자, 오늘도 우리 진격의 또 권 팀장과 함께 월을 힘차게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압도적이죠. 네, 우리 압도적 권 기자, 진격의 권 기자,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디로 진격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든 가세요. 싫습니다. 저는 3프로TV가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네카오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예,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들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요새 굉장히 재밌게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고 있어요. 이게 네. 하반기에 대한 걱정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3프로TV에서도 되게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하반기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이번에 2분기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 기업들마다 자기의 산업 영역에서 자기의 하반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가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었어요. 그리고 올해 워낙 주가가 다들 안 좋았지만 그중에 기술주는 정말 재미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사실 한국에 기술주라고 할 만한 회사가 별로 없어요. 네. 뭐 기술 때문에 뭐 이익을 못 내면서 이렇게 주가가 엄청 많이 간다거나 이런 데는 특별히 생각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사실 금리가 오를 때 기술주가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냥 플랫폼에서 돈을 좀 따박따박 벌고 있는 회사라 그렇게 외부에서 자금 조달해야 되는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기술주 부분에 이제 부각이 되면은 좀 주가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금리 기조가 끝나면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꿈보다는 지금 당장 얼마 버는데 이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네이버 카카오요? 예. 광고도 하고 뭐 다 하는 회사.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뭐 그렇죠. 되게 정확하게 웹툰도 보셨는데 하고. 일반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를 뭐 검색 회사라든지 아니면 메신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자신들이 분명하게 밝힌 거는 자기는 광고 회사고 커머스 회사다. 아. 그러니까 사실 뭐 검색이라든지 메신저는 이제 광고나 커머스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지. 자신들의 목적, 진짜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라고 한다면 광고와 커머스다라는 그걸 거고요. 밝혔어요? 명시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하반기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여기서 뭐 콘텐츠도 하고 뭐 인공지능, 모빌리티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시장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 지금 얼마 버냐가 더 중요한 시장이 됐잖아요. 그럴 때 업의 본질이 뭐냐라고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는 자신들은 광고 커머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광고를 더 받고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팔까? 근데 하반기에 이제 경기 둔화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는 상황에서 광고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돈을 많이 안 쓰게 되면 좀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안 사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해드리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야, 저렇게 해서 거기가 방어가 되겠다 아니면 이익이 좀 나겠다 싶으면은 한번 좀 쳐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커머스 회사 중에는 굉장히 특이한 회사예요. 카카오? 예. 왜요? 그러니까 이커머스의 지금 양대 강자가 네이버와 쿠팡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신세계가 이제 다크호스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그 이커머스를 한다 그러는 롯데나 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커머스를 그러니까 이커머스로 자기네가 뭘 해보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이제 지금 롯데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오프라인 채널이나 이런 거의 연장선에서 뭐 홈쇼핑이나 이런 거의 연장선에서 추가의 채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이커머스를 자신들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하는 거는 거의 포기한 그렇죠. 상태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네이버하고 쿠팡하고 벌이고 있는 물류 전쟁은 정말 수조 원짜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지금 롯데나 이 뭐 현대백화점에서 그 돈 투자하면서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아예. 현대백화점은 다른 거 사더라고 보니까 진우도 사고 뭐. 맞아요. 어? 오히려 버티컬하게 버티컬하게 물건을 사고 물건을 있는 거죠. 사더라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가 되게 특이한 게 이전에 이베이 코리아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럼 카카오가 이거 인수해서 이커머스 전쟁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카카오는 뭐 오히려 지그재그를 샀죠. 지그재그를 사서 거의 여성 의류 플랫폼인데 오히려 버티컬한 영역에서의 커머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카카오의 커머스 전략은 쿠팡이나 네이버하고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의 특이한 커머스는 뭐였냐면 선물하기였어요. 선물하기. 그 은근히 많이 하던데. 많이 해 진짜. 이거 은근히 이 정도가 은근히 아니라 많이 정말 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4조 원 넘었고 근데 그 계속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계속 얘기를 연장은 하고 있는데 경고가 뜨잖아. 네.
나도 뭐 커피도 받고 뭐 케이크도 받고 치킨도 받았더라고. 근데 계속 선물함에 있는데 그 이제 안 쓰시면 어. 나중에 90% 돌려줘요. 그 유통기한 지나면. 돈으로? 예. 예. 근데 그 교환환불 난 눌러도 돈도 받은 게 있는데 무슨 모임에서 생일이라고. 근데 네. 그것도 돌아간 것 같은데 안 쓰니까. 안 쓰면 돌아가지 않아? 그 교환환불 누르면은 이제 김프로님 계좌로 들어옵니다. 90%. 그래요? 예. 카카오 계좌가 있어야 되지. 연결돼 있는 계좌가 있어야죠. 연결한 아니면은 적이 계좌를 눌러야 됩니다. 연결한 적이 없어. 연결한 적이 없어요. 지금 큰일 났어. 그거 빨리 쓰셔야 돼. 그래? 아니면 뭐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올해는 5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5조 원이? 그리고 이 제품도 지금 우리야 뭐 이렇게 소소하게 뭐 커피 쿠폰 이런 거 보내지만 명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체 거래 선물하기 시장의 거래액의 80%가 카카오예요. 정말 압도적인 수치인데 이게 카카오를 통해서 선물하기를 언제 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카카오를 딱 열었을 때 카카오톡을 딱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친구 목록이잖아요. 그죠? 친구 목록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죠? 친구 목록보다 더 위에 광고? 광고 없습니다. 없어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아 그래요? 오늘 누구 생일인가 나오는 새 거. 친구 그 다음에 생일 나오지. 생일 다음에 새 친구. 그런가? 생일이 더 중요합니다. 응. 왜 생일이 중요하냐? 아, 선물하라고? 선물하라고. 우리 선물하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이게 딱 그게 뜨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아 나랑 친한 사람인가? 혹은 나한테 지난번에 내 생일날 이거 뭐 보낸 사람인가? 아, 진짜 생일 2명 있네. 아 이게 뜨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 생일날 한번 받았다. 아 그럼- 그럼 뭐 아 이거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선물하기의 특성 중에 하나가 생일날 주고받고 나면 계속 주고받게 됩니다. 매년. 아 맞아요. 내가 또 아 이번에 지난번에 줬는데 이번에 안 주면 서로 의상한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는데 내가 안 주면 안 주긴 좀 애매하죠. 어. 또 그 사람도 받으면 다시 또 나한테 아니 또 받은 줘야 돼. 걸로도 줄 수 있나?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아 받은 거 이렇게 딴 때는 그냥 뭐 와인 선물 받으면 이제 이쪽으로 딱 주기도 하셨던 모양이죠. 그렇지. 아 근데 이제 카카오톡은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안 돼? 그러니까 이 생일이 왜 제일 위에 있을까라는 거는 선물하기라는 커머스를 제일 활용하기에 좋은 부분이 이 생일이에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선물이라는 그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 사람이 생일이다라는 걸 내가 인지를 해야 선물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카카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요새 프로필 그 눌러보시면 그게 안 눌러보셨겠지만 이게 멀티 프로필이라 그래가지고 내 프로필을 사람마다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요. 아 내 프로필을 예. 누군가에 보여지는 프로필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고정 그 닉네임을 다른 데는 안 쓰는데 정 대표님한테만 정 대표님께만 충성하는 권순우 기자 이렇게 이제 프로필을 아 바꿔놓는 그럼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권순우 기자는 정말 아 정라인이야? 아유 아, 모든 최고다.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네.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만 저만 돼서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이제 김프로님이 우리 권 기자님이랑 채팅하는 거 보다 보면 뭐야 여기도 있네.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거기는 김프로님께만 충성하는 권순우 이렇게 돼 있는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 카카오가 프로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여기 예. 뭐 음악도 깔 수 있고 앞으로는 이제 채팅창에서만 쓸 수 있는 이모티콘도 프로필에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면서 프로필에 자기 상태를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왜 프로필에 공을 들이냐? 프로필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 상 받았어요. 뭐 아니면은 뭐 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뭐 이런 거를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프로필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를 어떻게 쉽게 보면은 이렇게 진짜 그 요새 젊은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거운 관계 맺기거든요. 무거운 관계 맺기에서 내가 뭐 코멘트를 달고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럽지만 가볍게 좋아요를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위로하기를 누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프로필에 자기 상태가 계속 업로드가 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물을 해야 되나? 요 방식으로 커머스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네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필에 어떤 축하할 일, 응원할 일, 위로받을 일 이런 일신상의 변화를 자꾸 뭘 표시하게끔 만드는구나.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선물하기를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승진 선물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퇴직 선물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만드는 거죠. 상당한 거 이런 건 어떻게 되죠? 상당. 아 그것도 표시할 수 있죠. 표시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선물을 해야 되겠죠.
뭐 부조를 하든. 뭐 조의금 같은 거 이렇게 내는 뭐 이런 건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조합원회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카카오톡에 그게 자꾸 뜬다. 근데 내가 한번 받았다. 그럼 또 이렇게 줘야 되는. 이게 지금 카카오가 이 하반기에 커머스 시장도 좀 소비가 좀 둔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커머스를 좀 더 활성화할 거냐에 있어서 프로필에 어떤 자기 프로필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커머스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지인을 중심으로 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내 카카오 친구를 중심으로 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요게 카카오의 어떤 그런 목적입니다. 이게 카카오톡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냐면은 비지인과 그 관심사로 소통하는. 오픈 채팅 같은 거요. 맞아요. 오픈 채팅. 이게 비목적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목적성 커뮤니케이션. 내가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을 하고 받으려는 그런 게 목적성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면 그게 아닌 비목적성. 특별히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요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오픈 채팅을 잘 보셨어요. 네. 이게 아까 전에 저기 그 오픈 채팅이 우리 회사에서는 되게 골칫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 김프로님 리딩방 많으시죠? 전부 다 그게 혹시- 오픈 채팅이에요? 오픈 채팅방에 진짜 많이 있죠. 그게. 아 오픈 채팅 정말 싫어.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뭐 박세익 전무님, 김영익 교수님, 영성환 이사님 우리 출연진들 그 있어요. 리딩방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3프로 TV는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오픈 채팅이 전체 카톡 대화량 중에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오픈 채팅이 예. 전체 카톡 채팅방이 몇 %요? 예. 대화량 10. 대화량의 예. 20% 봅니다. 2018년 10%였는데 작년 기준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40%나 돼? 2018년에 멈춰 있습니다. 40%까지 갔다고요? 정말 많죠. 이게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우리 세대가 있고 그 밑으로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뭘 해요? 거기서 뭐 이것저것 지뽕. 둘 다 질문이 똑같아. 거기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 뭐 익명으로도 이제 대화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에 산악회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 산악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만약 게시판에다가 뭐 카페 같은 데다가 저 매달 며칠 날 산에 가실 분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픈 채팅방으로 산악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이 가실 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금요일 날 그 언더스탠딩에서 소개했던 카카오 게임즈를 10% 올린 우마무스메 게임을 내가 되게 좋아한다. 그럼 오픈 채팅방에다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그 누구랑 오픈돼 있는 거야?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특정한 사람들만 친구 중에서? 초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일종의 팬클럽 같은 걸 거기다 만들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 오빠 사진들 막 올리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게 이제 오픈 그래요? 채팅방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해볼까 나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근데 만드실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프로가 보면- 들어오면 정프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뭐 리딩방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반대로 하면 수익이 난단다 막 이럴 수도 있고. 뭐 뭐. 반대로 수익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오픈 채팅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10, 30 세대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조모임은 오픈 채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조모임 같은 게? 예. 거기다 게시판에다 올려놓으면 저 못 봤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오픈 채팅에서 바로바로 카톡으로 나면은 이거 그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영화가 너무 좋다? 그럼 관련한 오픈 채팅방을 찾아보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영화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가 지금 또 이제 할라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는 이제 광고 회사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픈 채팅방에 대한 광고를 아직까지 안 넣었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광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광고를 좀 하나 더 넣을게. 이게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네네. 그럼 하반기에 우리가 광고 수익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친구 목록에는 광고가 없어요. 채팅방의 위에는 광고가 있는데 친구 목록에는 광고가 없어요. 거기다 광고판 하나 더 만들게. 친구 목록에 예, 예. 친구 목록? 그 위에는 광고판이 없어요. 그거 하나 더 넣을게라고 해서 카카오가 이제 하반기에 그런 거 넣으면은 광고 수익이 좀 더 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고 아니면 오히려 전체 광고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그걸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 요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목록이나 이런 친구 목록 옆에다 광고 붙인다. 그 위에 광고가 없어요. 채팅방을 눌러 보시면 제일 위에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되게 비싼
광고 슬롯이거든요. 아, 네네. 네, 그걸 하나 넣겠다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B2C2C라는 표현. B2C2C는 뭐예요? 그러니까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에서 이게 소비자와 비즈니스를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기업 간에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냐 이게 B2C잖아요. 네. C2C는 소비자하고 소비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런 거예요. 내가 오픈 채팅방을 만약에 권 팀장의 오픈 채팅방입니다 해서 제가 열심히 거기다가 다양한 뉴스들을 올려요. 그리고 뉴스에 대한 해설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막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그 오픈 채팅방에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오픈 채팅방의 광고를 제가 먹는 거예요. 카카오가 먹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을 내가 열심히 운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저한테 떨어지는 수익은 없잖아요. 여기 카카오가 붙이면 카카오가 이걸 다 먹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한다. 예, 그거를 오픈 채팅방의 운영자에게 광고를 쉐어해 주는 모델을 하나 새로 도입할 계획이에요. 광고 수수료를 나눠 먹는다. 그렇죠. 그건 뭐 열심히들 하겠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새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오픈 채팅방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오픈 채팅방이 활용되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오픈 채팅방을 광고로 활용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동네 언어인데 광고 동네 언어인데 DA, SA가 있어요. DA는 디스플레이 애드. 그냥 띄워놓는 광고. 네네. 제일 보기 좋은 데다 띄워놨을 때 그거를 이제 클릭하게 만드는 게 디스플레이 애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위치가 제일 비싼 그런 광고예요. 네. SA는 서치 애드라 그래가지고 검색하면 나오는 광고예요. 검색하면 위에 나오는 광고들 있잖아요. 네이버 검색하면 그 위에 뭐 파워링크 뭐 이런 거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게 검색 광고거든요. 이게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광고와 서치 광고를 둘 다 해요. 네. 근데 카카오는 디스플레이 광고는 있는데 서치 광고는 없어요. 서치 광고는 없다. 카카오는 검색을 하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냐면 이거를 꼭 검색이라는 거에 광고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디스플레이 광고에다가 실게 되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소비자들을 찾기 위해서는 서치 광고를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검색 사이트가 아니니까 서치가 없지만 오픈 채팅방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 검색을 해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아이유가 너무 좋아. 네. 그러면 아이유 오픈 채팅방을 내가 검색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는 어떤 광고주가 광고를 넣고 싶을 것이냐. 그러면 아이유를 비롯한 아니 여자 가수들의 광고를 좀 넣고 싶다거나 이런 목적 지향적인 광고가 들어오게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지금 디스플레이 광고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치 광고를 검색 사이트는 아니지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서치 광고 형식의 거를 해보려고 한다. 광고 효과 좋겠네. 그렇죠. 그리고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되게 저는 인상적인 얘기였는데 현재 카카오 전체 광고 수익의 1%의 광고주가 전체의 70%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광고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반기가 돼서 경기가 좀 둔화가 되면 분명히 대기업들이 광고 집행을 좀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면 서치헤드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굉장히 소수의 그러니까 작은 다수의 광고주가 있는 거예요. 거의 벼룩시장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식집을 하고 있는데 내 음식집을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럼 제일 좋은 거는 그 네이버의 지도에다 광고를 넣는 거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맛집 찾으면 위에 나오게. 그러니까 뭐 여의도 맛집 찾으면 딱 나오게끔 하는 거기만 광고가 들어가게. 요게 좀 광고비는 싸면서 효과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는 지금 디스플레이 애드가 분명히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는 있지만 하반기에 분명히 광고주들이 광고를 집행을 낮출 거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넓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소액이지만 많은 광고주가 광고를 할 수 있게. 네. 요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오픈 링크라는 독립 어플리케이션, 오픈 채팅방을 분리해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해요. 아 카카오랑 달리.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해외 전략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은 그 어지간한 국가는 다 교통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한국은 카카오톡,
일본은 라인, 뭐 그렇겠죠. 누구는 페이스북 메신저, 어디는 위챗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해외에 진출해서 그걸 해보겠다? 안 됩니다. 이미 다 점령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지인 중심이 아니라 비목적성, 즐기기 위한 것이고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채팅방으로 만든다면 일종의 타겟이 뭐 제가 떠올랐을 때는 페이스북 같이 그냥 관심사 많은 사람들에게 올리는, 근데 거기에다 소통 기능을 좀 강화한 오픈 채팅방, 요거는 해외에 나갔을 때 한번 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채팅, 그냥 채팅 메신저는 안 돼. 근데 이거는 메신저 형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어떤 네, 네. 그 취향을 공유하고 놀이로서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분리해서 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카카오가 제시했던 그런 전략들이에요. 좋은 거 같네. 이번에 뭐 이렇게 매출은 그냥 그랬습니다. 증권사 컨센서스에 조금 못 미쳤고 하반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는 이런 서비스들이 광고를 디스플레이 광고할 수 있는 데를 채팅방 아니라 친구 탭 위에다도 올리고 광고가 없었던 오프 채팅방에다 광고를 올리고 이거를 디스플레이 광고뿐만 아니라 서치헤드 검색 광고 형식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광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가져갈지 이 부분이 카카오를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딸려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뭐 카카오 페이 뭐 이런 데는 뭐 경쟁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돈을 언제 벌지 감이 잘 안 와요. 돈을 언제 벌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단기에 카카오를 볼 때 어떤 기대감을 올려주기는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이거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애도 막 해가지고 막 주가 확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콘텐츠 부분의 데이터를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를 했어요. 웹툰. 아, 여기에 뭐 한국, 일본, 미국의 월간 이용자 수, 유료 이용자 수, 1인당 평균 결제액, 총 거래액을 처음으로 다 공개를 했어요. 이거를 공개한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네. 이게 그 나머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멀티플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네이버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는 카카오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등입니다. 아쉬우면 숫자 까보든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쫄림은 뭐야? 그러니까 글로벌 이용자가 한 1억 8천만 명 정도 네이버 웹툰 라고 됐고 63만 명의 창작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작자가 그래, 63만이에요. 예, 나 예. 그거 깜짝 놀랐. 63만 명이 창작자 올리는 사람이. 예. 그리고 여기서 와패드, 미국의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를 제외해도 8,500만 명이 네이버 웹툰을 쓰는데 거기에 유료로 이용하는 사람 비중이 850만 명, 10% 정도 된대요. 그리고 한국에는 2천만 명 중에 530만 명, 한 26%가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예. 와. 결월 결제 금액은 한국은 9,000원, 미국은 13,000원, 일본은 35,000원. 일본은 돈을 잘 냅니다. 일본은 하여튼 보면은 항상 35,000원이요? 예, 항상 돈을 일본은 잘 원래 내요. 망가라고 그 원래 만화책 엄청 사서 보거든. 예. 지하철 타면 다 만화 보고 있잖아. 그리고 일본은 콘텐츠에다가 비용 지불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문화가 있어서 거기 뭐 피코마 이런데 뭐 네이버 카카오의 피코마 이런 데들도 네.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때 아무도 안 믿었던 얘기 중에 글로벌 전체 앱 중에 게임 빼고 한 5등 6등 한다고. 그 앞에 유튜브, 뭐 네. 페이스북, 뭐 위챗 이런 거 있고 피코마 일본에서만 거래하고 있는 피코마가 한 5등 6등을 해요 매출 기준으로. 그래요? 잘 안 믿어 앱으로? 앱으로. 그러니까 게임에 빼고 나머지 전체 앱 통틀어서 한 5등 6등. 일본 사람들이 엄청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네이버에서 했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한류의 세계화, 한류 문화의 세계화를 우리가 K 드라마가 넷플릭스 타서 전 세계 몇 등 하냐 이거 되게 우리한테 되게 가슴 떨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네이버가 와패드를 인수를 해서 와패드는 이제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 회사에서 만든 그 원작을 기준으로 스페인어 작품 Through My Window라는 작품이 넷플릭스에 올라갔어요. 비영화 부문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플랫폼의 IP를 가지고 있는 그 소설이 넷플릭스에 올라가서 스페인어 작품인데 1등을 했어요. 22개국에서 1위를 했고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우리나라 그 원작을 사서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와패드는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샀으니까. 네네. 거기에 연재됐던 소설이 네. 스페인어 작품으로 넷플릭스에
비영화 부문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제 텍스트 버전으로는 이쪽 네이버 채널을 네이버 IP라는 이용했던 거죠. 거를 영화해가지고 드라마화해가지고 그게 1등했다. 맞습니다. 맞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가 1등은 넷플릭스 뭐 1위 하면은 여기 제작사 어디냐, 원작자 네. 어디냐 이거 찾으면서 뭐 주가도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패드에서 나온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거기서 1등하는 작품들이 몇 개 나왔을 때 우리가 콘텐츠 부분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현재 와패드를 통해서 제작 중인 웹소설, 원작, 영화, 드라마가 120여 편. 이미 네이버의 IP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화가 진행되는 게 120여 편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대박 난다 그래도 한 10편 이상이 넷플릭스의 1위 뭐 이렇게 된다면 근데 그게 넷플릭스 1등 하면은 네이버한테 그 이익이 그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나요? 그 원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정말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봐야 되고 이미 정산이 끝난 제품이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한들 우리 제작사에 떨어질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 제작사에서 우리 원작으로 만든 게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여기서 정산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계약할 때는 월등하게 올라갑니다. 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1하고 오징어 게임 2의 제작비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와패드 원작의 어떤 작품들이 지금 당장 됐을 때 뭐 이게 어떻게 정산이 되느냐는 지금은 좀 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작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헐리우드에 가고 넷플릭스에 가고 수많은 OTT에서 활동하게 됐을 때 K 콘텐츠의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네. 거죠. 그러겠죠. 근데 그 작업이 국내 한글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 와패드는 미국에서 제일 좋은 웹소설 플랫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어 기반 IP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100여 편이 움직이게 된다면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K 콘텐츠의 범주가 과연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만 K 콘텐츠냐 아니면 한국 회사가 IP를 가지고 있는 것이 K 콘텐츠냐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일본에서도 지금 그 이북 재팬을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네이버가 일본 1등이냐 카카오가 1등이냐 요거 가지고 경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참 재밌죠. 일본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근데 돈 버는 것 따지면은 카카오가 2020년 7월 이후에 계속 1등이에요. 근데 네이버가 이번에 숫자를 공개했는데 피코마의 월간 이용자 수가 950만 명이거든요. 일본에서. 네. 근데 이번에 네이버에서 숫자를 뭐라고 했냐면 2,120만 명. 네이버 예. 서비스를 네이버 이용한 라인 망가. 망가가 예.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에 이북 재팬을 편입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북 재팬을 인수를 했는데 그건 웹소설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합산해 보니까 2,120만 명이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뭐 네이버 일본 카카오 피코마가 1위냐 네이버가 1위냐 요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피코마가 이렇게 이기니까 네이버는 인수를 해서 더블. 그리고 이번에 숫자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 상세한 숫자를 다 공개를 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광고 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이버 2분기 광고 실적도 SA 서치에드가 선방을 했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좀 약세를 보였어요. 아까 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SA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3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원래 서치에드가 강하다. 라는 부분들을 그 어떤 그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예요. IR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대형 브랜드들에 대한 광고는 줄어들겠지만 거기에 커머스를 통한 부분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할 거다.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강조를 하는 부분이 이제 그 검색, 광고, 쇼핑, 페이. 패키지. 네. 이게 네이버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거든요. 요거를 사실 일본에다 바로 인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했었대요. 만나질 못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열심히 얘기를 해서 뭐 내년쯤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머스에서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아, 네네. 한 7, 8분? 네, 커머스에서의 그 버티컬한 영역들에 대한 공략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커머스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거래액이 10조 3천억 원, 20% 넘게 올랐어요.
거래액이 이 와중에 20% 넘게 올랐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커머스 부분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소비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비결이 뭐냐라 그랬을 때 네. 일단은 그 리셀 재판매 플랫폼인 크림이 있어요. 크림. 예. 네네네. 거기가 한 3,500억 정도, 한 240%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커머스 애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커머스 이전의 거래액에다가 크림이 더해진 게 있고 또 하나는 좀 흥미로웠던 게 여행이랑 예약.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가면은 온라인 소비가 줄어들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여행이라든지 예약하는 뭐 항공 예약이나 뭐 콘서트 예약이나 이런 여행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거래액이 1조 1천억이 났어요. 네이버 커머스 쪽에서. 전년보다 한 2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강조하는 부분은 커머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오프라인을 지원하고 있는 여행 예약 같은 것들이 우리가 꽤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고 리셀 플랫폼이 더 애드온이 돼 있고 또 하나는 하반기에는 생필품 장보기 서비스가 확대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보통 공산품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생필품 장보기 이런 게 뭐냐면 시장에서 물건 살 때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네. 거기에 있는 뭐 배달업체가 가서 그 물건을 받아다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이마트에다가 주문을 하면 이마트에 지금 있는 물건을 받아다가 우리한테 장보기를 해준다거나 그러려면은 물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대한통운이 용인, 여주, 이천에 풀필멘트 서비스 센터를 열었고 하반기에 3개 더 하겠다. 아, 그때 이제 지분 교환했지 참. 예. 네이버하고 예. CJ하고. 예. 그래서 지금 그 풀필먼트 서비스가 대한통운 혼자 마케팅을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가 자신들의 고객을 그 CJ 대한통운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말 기준으로 186개 브랜드가 지금 그 네이버와 CJ가 함께하고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올해 당일 배송 물량을 작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 라고 하면서 온라인 풀필먼트 데이터 플랫폼 NFA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쿠팡은 내가 다 하겠다. 네. 내가 돈 들여갖고 내가 하고 내가 다 한다는 거고 네이버는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CJ 대한통운, 아워박스, 위킴, 파스토, 품고, 딜리버리, 셀피 같은 다양한 물류 회사들이 이 얼라이언스 안에서 그 당일 배송이라든지 새벽 배송, 이길 배송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네네네. 지금 이제 하반기를 방어하는 표현으로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업의 본질,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에 집중해 있을 때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자신들이 예전에는 뭐 인공지능 얘기도 하고 뭐 모빌리티 서비스 얘기도 하고 뭐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우리가 돈을 뭘로 벌 거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광고와 커머스 회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광고도 그렇고 커머스도 그렇고 하반기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전략들로 하반기를 방어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두 자릿수 성장은 이어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하반기에 네이버 카카오가 진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좀 더 새로운 서비스를 강화해 보겠다라는 어떤 카카오가 더 매력적인지 네. 아니면 이 상황에서의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방어력이 좀 더 강한 네이버가 좀 더 매력적인지 이거는 투자 판단을 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권 같아요.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이거 뭐 어려운 이것저것 질문을 하세요. 저는 네.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네이버를 더 좋아해요. 아. 어떤 게 되더라도. 에... 카카오는 복수 상장과 이 지배구조상의 문제 ESG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일단 그 지배구조적인 측면을 저는 카카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네이버는 100% 그 네이버 그 계열 안에서의 이익이 네이버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배구조 이유만이라도 네이버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네. 하여튼 카카오는 오픈 채팅이 제일 핵심 하반기 성장의 성공의 여부를 좀 가르는 것 같고 네이버는 뭐 물류라든지 뭐 광고 이쪽이 이제 조금 더 중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상으로는 네이버가 좀 더 유리한 환경인데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없는 거를 플러스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건지는 우리가 하반기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실제 효과가 어떤지. 진짜 기업 문화도 많이 다른 것 같아. 네이버랑 카카오랑 네. 아 그래요. 그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혜진과
그 김범수의 캐릭터 차이도 엄청나잖아. 뭐 그 얘기 해도 뭐 한 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의 어떤 회사의 어떤 그 분위기의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의 차이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경영자 중요합니다. 네. 정 프로의 스타일은 뭐냐 이거지. 정프로의 스타일 여러분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중들이 원하면 그대로 경영에 반영하는 네. 열린 마인드. 팔색조 경영 스타일. 자, 천의 얼굴 와 경영 스타일. 직원들 죽어나겠네요. 오늘은 이 얘기했다가 야 오늘 댓글 반응 안 좋으니까 경영 전략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무전략이 제 전략입니다. 매일 옆에 있는 난 어떻게 되겠어? 함께 해주신 권수리 기자 빨리 가랍니다. 빨리 가세요. 예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